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성범죄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여자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반대로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범죄 행위가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사실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당연히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이 점이 아마 일반인과 법조인들의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의 차이일 때문일 텐데요.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또 이러한 성범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강간과 같은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거의 유일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범행을 재현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다른 증거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CCTV 화면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주장하고 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특별히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 조사를 할 때 그 진술들이 일치하는지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했는지, 바로 신고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고가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피의자와 다투고 나서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범행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면 신고에 혹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나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필요성이나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금의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지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합의 내용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의 과정만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범죄와 합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